안녕하십니까, 축구 형님. 안녕 못하십니까? 안녕이 안 된다, 안녕이 안 돼. 이 선수들이 이제 새로 등장하니까, 이 뭔가 판이 또 새롭게 바뀌었어요. 선수들이 등장해서 협회나 홍 감독을 보호하는, 이 앞뒤가 바뀌었죠. 엄마가 자식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나타나서 부모님을 보호하는 이런 모양새가 돼버리니까 막 엉켜버렸어요, 뭔가. 그러다 보니까 또 악플 한 번 없었던, 10년간 악플 한 번 없었던 손흥민한테도 되게 반감의 표현들이나 이런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어떤 면에서 홍 감독을 어쩔 수 없이,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. 감독을 지금 와서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염치불구하지만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이제 국민들을 또 마음을 또 건드려버린 거죠. 그 손흥민 인터뷰 중에서 염치 없다는 표현이 난 굉장히 와닿았거든. 그래서 저도 기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 염치 없다는 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잖아. 뭔 다 뜻인지. 알죠. 온 국민은 다 알죠. 그러니까 네. 그 뒤에 이제 붙은 게 이제 팬들이 원하는 감독이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네. 뭐 이런 어떤 네. 조건들이 붙었는데 그 선수들도 느낌이 그게 있는 거야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엉망진창한 축구판 난 나중에 처음 봤어. 그렇죠. 진짜 처음 봤다. 왜냐면 30년 만에 이런 30년에 한국 축구사에 난 이런 축구사에 축구사에 역사에 축구사에 이런 그렇죠. 경우가 없지. 왜냐면 한 운동장에서 팬들이 감독하고 회장을 한꺼번에 나가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. 단 한 번도 없어. 그렇죠. 회장에 대한 비토 이런 거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또 간혹가다 뭐 감독에 대한 일지 몰라도 한꺼번에 두 사람에 대한 비토를 넣은 거는 내 기억으로는 처음이야. 그 육망 경기장에서 그렇게 나가라고 외친 것 자체가 너무나 좀 보기 드문 케이스고 거기다가 예전에 간혹은 있었지만 선수가 직접 경기장에서 제스처를 붉은 악마한테 취했던 거는 상상 못했던 일이잖아.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뭐 응원을 더 바란다면 그렇게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 건데 게임 끝나자마자 그 이상한 포즈를 치고 너무 돌출 행동이지. 그런 돌출 행동이 나온 것도 드문 현상이거든. 이런 보면서 나도 막 심리적으로 너무 헷갈려. 조금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뭐 여러 가지 복잡했어. 그날 게임 보고 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10년간 거의 악플 한 개도 없었던 손흥민에게도 그런 류의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리는 걸 보면, 게다가 경기력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손흥민을 바라보는 우리가 급이 있잖아요. 그거보다 조금 못했다라는 생각까지도 겹치니까 이게 왜 홍 감독을 비토하느냐, 비호하느냐. 그거 심각한데 그래. 그래서 손흥민도 염치 없지만 지금 와서 감독을 바꿀 수도 없지 않느냐라는 멘트.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흐름을 선수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재는 또 그 앞에 가서 왜 지기를 응원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냐. 근데 그건 본인이 뭘 잘못했느냐라는 부분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표현력이 나오면 어필할 수 있는 거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에 대해서 응원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었잖아요. 그렇지. 그건 김민재가 오해를 한 거야. 오해를 한 거죠. 오해를 했다. 일부러. 근데 그거는 오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오버액션이구나. 이들이 국민들이, 축구 팬들이 뭘 말하는지 명확하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김민재는 왜 나를 응원해주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김민재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쪽으로 또 엄청난 악플들이 또 달리는 거죠. 인사도 안 했더구만. 그런 자세 하나하나 디테일을 스타들은 진짜 5천만이 바라보고 있는 스타들인데. 그러니까 처음 끝나자마자 그 가서 이야기한 것도 잘못했지만 그 믹스 존에서 기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뭐 안 받아들이면 그만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불편할 만한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런 멘트를 하고 또 거기다가 뒤에 알리겠지만
손흥민 포함해서 선수단이 전부 다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안 했잖아. 이러고 그런 어떤 태도의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지금 폭발하는 것 같아. 그래서는 안 되는데. 그래서 나라의 어떤 축구 협회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야. 다시 한번 느끼는 거고. 일단 나는 보면 경기력이 좀 안 됐어. 제일 중요한 건 경기력이잖아.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뭐 정인 관련해가지고 또 문체부에서 감사 관련해가지고 그 프로세스는 계속 밟아 나가는 거잖아. 그나마 게임은 시작됐기 때문에 게임에서 이겨야 되는 건데. 네. 게임이 안 좋았어, 일단. 게임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. 너무 안 좋았고. 물론 이제 제일 큰 원인은 하루 딱 손발을 맞췄잖아.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컨디션이 지금 안 좋아. 해파들이 지금 그걸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고. 근데 또 전반적으로 그동안 7개월간의 감독 공백이 이걸 다시 만들려면 7개월 정도는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뭐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동안에 시스템도 잘 몰랐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고 선수를 관리한다거나 오랫동안에 걸쳐서 그동안에 7개월에 걸쳐서 누군가가 대표팀 감독이 선임이 됐다면 요 선수가 여기로 가고 요 선수가 여기로 가고 요게 장점이 단점이 합쳐져서 세트 플레이일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7개월간의 고민을 했던 어떤 감독이 있었다면 어제 같은 그제 같은 경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협회에서 홍 감독을 뽑은 이유는 그런 걸 세이브하려고 뽑은 거잖아. 제일 잘 안다고 판단하에. 근데 제일 잘 안다는 판단이 잘못됐다는 건 이제 어제 드러난 게. 왜냐면 전술적으로 보면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뭐 객관적 전력에서 우리보다 밑에 있는 팀들은 딱 우리가 두 가지만 대비하면 되는 거거든. 얘들은 내렸을 것이다. 그 다음에 베스트 플레이는 손흥민을 집중 마크할 것이다. 그럼 빈 공간을 노려대고 얘들이 내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뻔한 답이었거든 사실은. 그걸 이제 활용 못했던 거야. 그게 이제 전술적으로 미스테이크했다고 다 평가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. 답은 나와. 길은 해법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못 찾아갔다는 거야. 그러니까 뭐 전반에 그렇게 헤매게 됐다는 거고 후반에 이강인이가 막 이제 롱 패스하고 했던 그게 사실 답이었거든. 한쪽에 몰려 있을 때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해줘야만이 우리 공간이 확보되는 건데 그걸 전부 못했던 거야. 그 답들을 못 내놨다는 게. 홍 감독 참 내가 보면 그저께 내가 고만 생각해보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돼 있으니까 선수 운용도 과감하게 못하는 거지. 자기 스스로가 위축돼 있는 거야. 팬들한테도 그렇지. 또 그런 어떤 논란 속에서 선수들 앞에서 너무 또 당당해지지 못했던 거야. 그러니까 막 자신감 있게 이렇게 끌고 못 간 거야. 그런 것이 어제 경기력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나, 운동장에서 그대로 표현되지 않나 싶더라고. 그게 그래서 나 안타까운 거야. 이 한국 축구가 요 모양 요 꼴을 되는 게 진짜 한순간이구나 싶더라고. 그래서 사전 인터뷰 때 다득점이라는 워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랬었나?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전략이 없어도 다득점에 대한 자신감이 기본으로 홍 감독의 머릿속에는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대부분의 머릿속에 70%, 80%는 관중들의 야유를 내가 과연 어떻게 참아낼 것인가.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액션들을 감독 자리에서 거기 헤드코치 라인업 박스 안에서 이런 것만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전술 전략보다는 다득점은 기본으로 해놓고 이 자기의 어떤 행동들, 언행들에 대해서 인터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은 고민하게 돼 있잖아요.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, 근데 좀 당황스러웠던 게 국가대표 감독 데뷔 전에 그렇게 야유를 받은 게 처음이잖아. 내가 기억으로는 홍 감독 처음 같아. 네. 데뷔 전에 그렇게 야유를 받고. 그리고 처음이 아니고 계속 화면에 비치면 계속 그러더라고. 저런 상태면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전술 운영이라든가 선수 교체라든가 이게 다 할 수 있을까? 진짜 코치가 그러면 수수 코치가 중요한데 수수 코치하고도 제대로 이야기도 안 나누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코칭 스태프가 좀 내가 볼 때 코칭 스태프 그 위치도 같이 망가진 게 아닌가 싶어요. 진짜
한 나라의 대통령도 엄청 욕먹지만 출발할 때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와 이 컨벤션 효과, 어떤 것들이 첫 출발할 때 컨벤션 효과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다음에 누구든지 아무리 나쁜 무엇이든 등장할 때, 런칭할 때의 기대감과 그다음에 그걸 밀어주는 이런 기본적인 본능들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건데, 형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발에 이렇게 최악의 야유와 이런 것들이 쏟아진 적은 정말 스포츠를 통틀어서 처음인 것 같고, 그냥 느낌에는 이게 진짜 얼마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, 예. 불안불안하지. 예, 너무 불안하고, 게다가 일본 7대0으로 이겼죠. 인도네시아 어느 정도는 또 살아났죠. 그러니까 다른 약팀 비교할 수 있는, 그 다음에 카사스 감독, 이라크 감독, 그날 또 이겼죠.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여건들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, 여기만 너무 늪으로 빠져 있는 느낌.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악재의 종합 세트지. 악재의 종합 세트. 제 종합 백화점이 돼버리니까, 이거 다음 경기, 두 번째 경기, 오만. 큰일이지. 예, 요거에 대해서. 그러다 지금 손흥민도 인터뷰했지만 경기장 상태가 진짜 너무 안 좋았어. 예, 그건. 뭐 상대 다 똑같다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팀이 더 손해를 보는 거야. 사실 우리는 그나마 좀 패스의 질도 괜찮고 하잖아. 네. 근데 이 잔디 상태가 그걸 엄청 다 가름하는 거야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한 번 안 좋은 악재에 한꺼번에 끼어드니까 폭삭 망하는 거야. 네. 한꺼번에 폭삭. 다, 모든 게. 그러니까 다음번에 다음번 홈 경기 때는 지방은 쉽지 않고 왜 인천, 수원, 서울 정도일 거야. 인천 있잖아요, 인천. 그래 인천, 수원, 서울 정도라고. 네. 왜냐면 2시간 내에 2시간 내에. 인천, 수원 있는데, 상암을 항상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에 티켓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. 뭐 그런 측면도 있고. 인천과 상암과 수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. 티켓 셀링에서. 근데 이번에도 어차피 매진도 못 시켰고, 뭐 만약에 인천이나 수원을 간다. 그럼 더 못 시키죠. 다음 경기는, 홈 경기는. 그래서 아마 못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아무튼 이 복합적으로 선수들이 중간에 껴서 상당히 난감한 건 지금 사실이 돼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엉망진창이야. 네, 엉망진창. 빨리 회복해. 다음번에 B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, 그거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오케이. 파이팅!